네, 여러분 테크뉴스가 어려우시다고요? 어디 가서 나도 그거 좀 아는데 하고 아는 척하기 좋을 만큼 딱 거기까지만 알려드리는 딥테크의 조이 기자입니다. 네, 오늘 주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전기차 시장의 판도 변화입니다. 제가 3가지 정도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이야기해보려고 하는데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3종 세트 잊지 않으셨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최근 유가와 각종 원자재 가격이 정말 많이 올랐는데요. 이 전쟁이랑 유가가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러시아는 세계 3위의 석유 수출국이면서 코발트와 니켈 같은 원자재의 주요 생산국입니다. 즉 세계 원유와 원자재 생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쟁으로 인한 수급 우려가 부각되면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유가는 최근 미국과 영국이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중단하면서 배럴당 120달러까지 폭등하는 장세를 연출했는데요. 저도 최근에 기름값을 보고 다시 영수증을 한번 봤을 정도로 진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렇다면 여기서 첫 번째 질문 나갑니다. 지금처럼 유가가 많이 오르는 게 전기차 기업에는 호재일까요? 악재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기름값이 많이 오르면 가솔린 자동차를 유지하는 데 드는 비용이 올라가니 이왕이면 전기차를 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이처럼 수요가 증가하면 전기차 판매 증가로 이어지니까 전기차 시장에는 유가 상승이 호재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전기차를 사겠다고 하는 사람은 점점 많아지는데 팔 수 있는 전기차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왜냐? 먼저 2020년부터 2년 넘게 이어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반도체 공급 대란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도체가 부족해서 원하는 만큼 차를 만들 수가 없는 거죠. 게다가 전기차는 가솔린 차보다 훨씬 반도체 칩이 많이 필요한데요. 고급 전기차 같은 경우는 일반 가솔린 차량보다 반도체 칩이 최대 10배 이상 장착되는데 칩이 부족하니 원활한 차량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이 반도체 부족 때문에 지난 2년 동안 자동차 가격이 새 차니 중고차니 할 것 없이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또 이 직접 경험을 했거든요. 제가 2019년도에 미국에 가서 중고차를 구입했는데 2년 넘게 타고 2021년도에 팔고 나왔을 때 그 가격이 샀을 때 가격보다 더 비쌌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차를 공짜로 타고도 돈을 얻은 거죠. 그나마 올해는 이 반도체 공급 부족 상황이 조금 나아지나 했더니 이번에는 전쟁이 터진 겁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기차용 반도체에 필요한 코발트나 니켈, 또 팔라듐, 네온가스 등을 주요로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온가스는 전 세계 공급량의 25% 정도를 이 두 나라가 공급하고 있고요. 팔라듐은 전 세계 공급량의 3분의 1이 러시아산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러시아산 원자재 수입이 금지되지 않았고 공급업체들도 코로나 때 학습 효과로 미리 최대 3개월치 쓸 재고를 비축을 해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급에 큰 차질은 없을 거라고 얘기하는데요. 전기차가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6배나 많은 원자재가 소요된다는 점, 특히 배터리에 필요한 핵심 소재를 소수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은 전기차 생산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두 번째 질문 나갑니다. 그렇다면 전기차 기업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 상황에 대응하고 있을까요?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가격 인상이겠죠? 생산 비용 증가를 소비자에게 쓱 전가하는 겁니다. 실제 테슬라는 최근 미국, 중국, 한국 할 것 없이 줄줄이 가격 인상에 나서고 있는데요. 작년 초 가격과 비교하면 모델 3 롱레인지는 24% 올라서 6천만 원을 육박하고 있고요. 모델 Y 롱레인지는 22% 오른 6,990만 원, 모델 Y 퍼포먼스는 16% 오른 7,990만 원이 됐습니다. 말 그대로 테슬라발 카플레이션이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어요. 모든 전기차 기업들이 다 테슬라처럼 소비자에게 가격을 전가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제2의 테슬라로 불리는 전기 픽업 트럭 스타트업인 리비안도 테슬라처럼 이달 초에 제품 가격을 20%가량 올린다고 발표했다가 고객의 문매를 맞고 하루 만에 철회한 해프닝이 바로 그 예인데요.
그도 그럴 게 사전 예약만 받고 아직 제대로 차량을 인도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가격을 인상해버리니까 고객들의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결국 리비아는 3월 1일 이후에 이루어진 차량 계약부터 인상된 가격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리비아는 작년 11월 상장할 때 완성차 기업 시가총액 3위에 오를 정도로 소위 초대박 IPO를 기록한 스타트업인데요. 당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는데요. 산전수전 다 겪어본 이 업계 형님의 여유는 가격을 인상해도 우리 차를 사는 충성 고객군의 숫자에서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전기차 회사들은 이렇게 원자재 값 인상에 대응해 차량 가격을 올리고 있고요. 이 밖에도 전기차 중에서 가장 비싼 부품인 배터리 팩을 좀 더 저렴한 종류로 바꾸는 방식도 택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그동안 니켈, 코발트, 망간으로 만든 3원계 배터리 팩을 고집을 했었는데 작년 말부터 리튬, 인산, 철, 즉 LFP 배터리를 쓰기 시작했고요. 리비안도 최근 실적 발표에서 이 LFP 배터리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LFP 배터리는 니켈과 코발트를 안 쓰기 때문에 원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반면에 주행거리가 짧은 특징이 있는데요. 생산의 95% 이상이 중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3원계 배터리를 생산하는 삼성 SDI 같은 국내 기업에게는 아무래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렇게 전기차 생산 환경이 어려운데 과연 전기차 시장은 예상대로 급성장할 수 있을까요? 정답! Who knows? 누가 알겠어요? 미래는 아무도 확답할 수 없겠죠. 그런데 미국을 중심으로 이미 탄소 중립, 즉 친환경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 되고 있고요. 정부 차원의 엄청난 자본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기업 간의 옥석 가리기는 진행되겠지만 전기차 시장 자체는 점점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게 시장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Hopefully this is what convinces people finally that electric cars are the future. 지금 미국은 연방정부뿐 아니라 주 정부 단위로도 전기차 공장이나 또 새로운 시스템 유치전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디트로이트는 과거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였지만 오일 쇼크와 일본차의 대량 수입으로 완전히 폐허가 된 도시로 유명한데요. 요즘 이 디트로이트가 전기차의 허브로 다시 부활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의 자랑인 포드는 구글과 손을 잡고 엔지니어 양성 등 다방면에서 전기차 사업을 벌이고 있고요. 디트로이트 내 일부 도로에는 아스팔트 아래 무선 충전 인프라를 설치해서 달리면서 충전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 중입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처럼 전기차도 달리면서 충전된다면 너무 편리할 것 같지 않나요? 제가 이 도로를 꼭 한번 가보고 싶은데 사장님, 저 디트로이트 좀 보내주실래요?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다양한 실험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기차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미난 뉴스를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런 주제를 좀 다뤄주면 좋겠다, 요거 좀 어디 가서 아는 척 하고 싶다 하는 주제들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 안녕히 계세요.